안녕하세요. 격리TV 한나란입니다. 오늘도 실시간 방송으로 찾아왔고요. 격리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회사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 취업 준비하시면서 있었던 일, 다양한 이야기로 소통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면 채용 비리까지는 아니고요. 뭐 중소기업에 조그마한데 무슨 채용 비리를 할 거야.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가족끼리 하는 진짜 회사들도 많아요. 가족 회사죠. 그래서 사장님의 와이프 아니면 자녀분들 같이 일을 하는 거죠. 많아요. 많습니다. 가족 회사. 학생분들도 그런 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 남편의 회사 혹은 내 부모님의 회사니까 내가 인제 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격리로 일을 하려고 인제 하는데 잘 모르니까 저한테 수업을 받으시는 분이 많죠. 아무래도 취직 많은 일부 대기업에서 대표이사 신청 채용되었던 채용 비리와 내부고소에서 참 조심. 이 대기업이나 인제 공공기관은 그런 거가 금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채용 비리 그런 게 있죠.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 이상 그런 데는. 근데 인제 조그마한 데는 흔해요. 흔해요. 어떤 분은 같은 교회를 다녀 가지고 그냥 뽑혔다라는 분도 뵀고. 왜 중소기업의 가족 회사 다니면 되게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집안 싸움을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뭐 그전에 다녔던 회사에 다 대표님 그러니까 회장님의 자녀분들이 다 계셨어요. 두 군데 회사가 다 인제 총 세 군데를 다녔었는데 그중에 두 군데 회사가 다 회장님의 자녀분이 같이 계셨던 그런 회사였죠.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좀 조그마한 데는. 출근했는데 아닌 것 같으면 그만둘 때 언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가요? 출근했는데 아닌 것 같으면 바로 얘기하죠. 바로 얘기해야 돼. 하루라도 빨리. 출근하고 나서 뭐 며칠 근무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제 "그만두고 싶다.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만두면 그 며칠 일한 거에 대해서 인제 임금을 챙겨주는 회사가 있고 안 챙겨주고 그냥 떼먹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라도 빨리 그냥 하루 나가고 "아닌 것 같다." 그럼 바로 얘기를 해서 그냥 하루 뭐 봉사한 셈 치지 그런 생각으로 있다가 하루치 임금 주면 좋고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이게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회사가 없어요, 더 있어 봤자. 아닌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회사한테도 좋은 거고 나한테도 좋은 거고. 빨리 그만둬야 회사에서는 바로 다음 사람, 면접 본 사람 중에서 그다음에 좋은 사람을 바로 뽑을 수도 있겠고요. 빨리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시면 돼요. 대학을 요즘 전공이 학자가 은행제로 나오다 보니 무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게 무시할 일인가? 저도 사이버대 나왔는데 무시하는 데는 가지 마세요. 이런 걸로 무시할 만한 게 어딨어요. 자기는 그럼 춤 잘 추나? 무시하면 그냥 나도 무시하면 돼요. 저도 면접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 가지고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는 건데 갑자기 떠올랐네. 사이버대를 들어가기 전이라서 고졸이었던 상태였죠. 고졸이었고 인제 내가 일본을 갔다 와서 다시 취업을 하려고 알아봤던 것 같은데 그때 인제 제 희망 연봉이 아마 2000 초반대였을 거예요. 어렸을 때고 몇 년 전이니까 한참 전이니까. 10 년도 전이니까. 2000 초반대였을 땐데 그거를 인제 희망 연봉으로 얘기를 하니까 면접 볼 때 얘기를 하니까 되게 무시하는 거 있죠. 고졸이면서 무슨 "이 정도를 원하냐. 우리는 1800 인가 1600 인가 그것밖에 못 준다 연봉을." 그러면서 되게 깔아뭉개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 가지고 별로였어요.
뭐 합격도 안 했지만 대도 안 갔을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는 데는 들어가 봤자 똑같을 거거든요. 근데 그 무시한 사람이 대표도 아니었고요. 뭐 임원급도 아니었고요. 그냥 그 일을 했던 제 전임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무시를 하니까 이 회사의 대표가 무시를 해도 기분이 나쁜데 전임자가 그렇게 무시를 해 버리니까 깔아뭉개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거긴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 똑같이 무시를 해 주면 됩니다. 근데 너무 기분이 들어 가지고 아직까지 생각이 나 기억이 남았나 보네.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네요 거기가. 근데 거기 인제 이후로 더 좋은 데 들어갔죠. 내 희망 연봉으로 들어가서 월급이 쭉쭉쭉 올랐던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충분히 그래서 나한테 맞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질문이요. 네, 질문 환영합니다. 1월 30일 퇴사자인데 늦게 신고해서 2월에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럼 그 퇴사자는 급여명세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2월에 나갈 급여가 없는데 보험료는 청구를 해야 되니 언제 출구입니다. 그럼 2월에 고지서에 포함이 돼서 나온 그 청구가 된, 그래서 결국에는 납부를 할 그 보험료는 다음 달에 그만큼 차감이 될 거예요. 요번에 냈으면 다음 달에 그만큼 마이너스로 고지서가 날라올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요번에 쪼끔 더 내고 회사 쪽에서 그러니까 날라온 것대로 직원한테는 더 이상 할 게 없겠죠. 1월 31 일이면은 딱 1월 달 보험료로 끝이거든요, 딱 말일까지 일을 하셨으면은. 그러면 2월 달부터는 보험료가 고지가 되면 안 되지만 신고를 늦게 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다음 달 고지서에 그만큼 마이너스 되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회사가 더 냈다가 회사가 그만큼 다시 또 다음 달엔 덜 내고 그런 거예요. 이제 항상 급여를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런 4대 보험 이슈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4대 보험을 고지서대로 떼느냐, 요율대로 떼느냐, 그리고 퇴사자가 발생이 됐을 때 4대 보험 정산을 또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뭐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도 항상 4대 보험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제가 뭐 출장 나가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급여 계산 쪽을 또 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하면 이런 4대 보험 정산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 도서관에서 일했을 때도 이 4대 보험에 대한 이슈가 너무 컸어요. 너무 커 가지고 일이 되게 커졌었어요. 막 그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한숨이 나오는데, 그렇게 커질 일이 아닌데 무튼 그런 4대 보험 이슈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고 모르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급여 계산할 때 뭐 소득세, 지방세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이거는 뭐 온택스에서 조회를 하면 금방 나오는 거고, 뭐 그만둘 때 중도연말정산이나 1 년에 한 번 연말정산만 잘 해 주면 소득세, 지방세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인제 4대 보험 쪽은 입사할 때도 신고, 퇴사할 때도 신고, 뭐 보수 월액이 바뀌었을 때도 신고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1 년에 한 번 인제 이제 할 시기죠. 보수총액 신고도 하고, 그러면 또 정산보험료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많았고, 그런 게 있네요. 근데 급여를 제가 계속 계산을 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그런 4대 보험이나 소득세 지방세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아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오히려 주는 쪽, 계산이 인제 주는, 월급 주는 게 있고 거기서 세금을 떼는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 떼는 쪽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주는 쪽이 어려워요. 이게 노무법이 점점 강화되고 막 야근 수당, 무슨 수당 막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제일 저는 쪼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포괄임금으로 다 그냥 평균적으로 인제 통쳐서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야근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연차나 이런 수당을 다 계산을 해서 줘야 된다면 이런 계산하는 쪽이 조금 어렵지, 솔직히 세금 4대 보험이나 소득세, 지방세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주는 쪽이 그냥 되게 심플하다. 뭐 기본급만 있다라든지 뭐 포괄임금으로 간다라든지 되게 심플하면은 급여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자금 계획 수립이 있다는데 그 자금 계획 수립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자금 계획이라고 하면은 뭐 거창하게 예산 해 가지고 미리 얼마가 돈이 나갈 것이다 막 예상을 해서 총 뭐 1 년치 예산 혹은 뭐 분기별, 월별 이런 예산을 짜는 그런 거창한 자금 계획이 아니라요. 돈이 나가야 되는 날짜들이 있어요. 세금도 나가야 되는 날짜들이 있고 월급 날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매입이라든지 매출 거래처라든지 이런 거래처 계약에 따라서 지급 기한이 또 정해져 있고 뭐 요번에 발생한 거 바로 다음 달에 지급을 해야 되는 30일 이내에 지급 뭐 아니면 90일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에 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인제 정리를 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요 오늘은 뭐 5천이 나가야 된다. 뭐 언제는 뭐 1억이 나가야 된다. 그럼 그 수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두 돈이 없으면은 뭐 영업적을 쪼아 가지고 매출 수금을 더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없다 그러면은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금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총 몇 날 며칠에 얼만큼이 나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증빙 받고 세금계산서 받은 거 정리해서 이게 요번 얼마에 나가고 매달 또 나가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10 일, 뭐 15일 혹은 25일 말일 뭐 아니면 1일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돈이 나가야 될 것을 이렇게 착착착 모아 놨다가 이거는 요때 나가고 이거는 요때 나가고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또 실시간 방송을 쉬니까 그냥 업로드되는 수업 영상 많이 봐 주시고요. 그다음 주가 아마 대통령 선거날일 거예요. 빨간 날인데 수요일 저녁이라서 그때 방송을 할 겁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그때. 앞으로 올라갈 영상도 많이 봐 주시고 멤버십 한정 영상 그리고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다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